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어웨이크,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하라. 피터 홀린스 지음, 공민이 옮김, 포레스트 북스 출판사입니다. 인생에서 빛나는 모든 순간은 우리의 안전지대 밖에 자리합니다. 어떤 것은 좀 가까이, 어떤 것은 좀 멀리 있을 뿐인데요. 성장, 배움, 발전 역시 모두 안전지대 바깥에 있습니다. 성취, 실현,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두려움, 불안, 미지라는 장벽 너머 자리합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안전지대는 안전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곳일 뿐입니다. 안전지대를 탈출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적절한 동기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왜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무는지, 무엇이 우리를 그곳으로 벗어나게 못하게 하는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동기가 무엇인지 이 책에선 이야기하고 있고,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반복해서 들려주고 안전지대 밖에 무언가가 삶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건 당신 자신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장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안전지대에 있다. 2장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3장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4장 시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5장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하라. 6장 또 다른 나로 새롭게 태어나라. 7장 자신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라. 8장 완벽한 목표보다 사소한 습관을 만들어라. 9장 인생의 모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1장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 안전지대는 우리가 사는 곳, 인간관계, 전문 분야 등에서 안전지대의 형태를 만듭니다.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습관 속에서 친숙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안전지대입니다. 문제는 안전지대를 대하는 태도인데 대부분 익숙한 환경에 편안함을 느껴서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익숙한 안전지대에 머물수록 자신감이 넘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끼는데 위험 요인이 있어도 아주 매우 사소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 머물면 스트레스와 불안 지수는 낮아지고 행복과 자기 확신을 느낄 수 있죠. 따라서 휴식이 필요할 때는 머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벗어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1. 가벼운 자극이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날수록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활발히 학습하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는 것인데 너무 빨리 또 너무 멀리 움직이면 강렬한 불안과 공포가 생겨서 결국 과제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죠. 이는 자극이 없으면 야망이 사라지고 성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2. 안전지대 안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가지는 일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안전지대는 밤에 잠을 자는 일처럼 인간이 가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는 회복 기간입니다. 그러나 너무 스스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안전지대 안에서만 머무는 일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너무 안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장을 바란다면 안전지대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벗어나 봐야 합니다. 3. 새로움은 뇌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두뇌는 편안함을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 화학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하죠. 또 자극받고 새로운 활동을 할 때도 안전지대 밖에서 움직일 때 즐거움을 느끼고 두뇌 활동은 활발해집니다. 위협과 접촉을 즐기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불안감이 동기를 부여하는 데 지대한 효과를 주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성취감이나 자부심이 즐거운 감정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도파민이 익숙하거나 무서운 게 아닌 새롭고 참신한 상황에 마주해도 분비됩니다. 이는 뇌의 보상센터에서 나오는 보상 물질과 같은데요. 새로운 걸 마주하는데 어느 정도 두려움이 동반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후회할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대부분 새로운 것과 다양한 것을 갈망하면서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본성이 공존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제2장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이 안전지대 밖에서 직면하게 될 게 무엇인지, 그곳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올바르게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1. 부정적 생각을 멈추는 세 가지 방법.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은 파국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파국화란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과장해서 해석하고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인지 왜곡 현상을 뜻합니다. 파국화 현상이 일어나면 누구나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보다 훨씬 끔찍하게 인식하고 과장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직면하기도 전에 극심한 불안 증세나 공황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긍정적인 일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수가 실제로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객관적으로 살피고 스스로 왜곡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힘을 임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멈추는 세 가지 방법은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불안감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망설여진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들이 안전한 지대의 탈출구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1. 이 시도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2. 이 시도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지?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안전지대에 끌리는 건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안정감을 주고 확실성을 뜻합니다. 하지만 통제하려는 욕망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걱정되고 불안해지죠. 통제를 갈망할수록 끔찍함과 고통을 느끼고 결국 경험의 기회도 줄어들고 그거밖에 안 보니까요. 통제의 필요성을 생각해보는 일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통제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미지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제에서 어떤 해답을 얻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 여행이 좋은 점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 자신만의 기준을 확대하고 집에서는 얻지 못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잠재울 만한 해결책을 찾아봐야 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살피고 그럴 수 없는 것들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보다는 호기심에 집중한다. 두려움, 위험 요인, 통제력 상실, 제약은 모두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먼저 이들을 경험해 본 뒤에 잘 다루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보다 한층 성공적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력이 100% 성공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만족을 느낄 수 있고 더 많은 지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3장.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두려운 마음이 계속 살아있게 하는 불신은 바로 핑계입니다. 핑계는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차례차례 잠재력을 없애버리죠. 용기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이 중에 적어도 두 가지는 가질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육체적인 용기가 있고 감정적인 용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별을 경험한다면 그 과정 안에서 아픔을 받아들이는 용기도 이 감정적인 용기에 해당하겠죠. 또 신념을 지키기 위한 용기처럼 정신적인 용기도 있습니다. 또 지적인 용기도 있지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도 있죠. 또 공감적인 용기도 있습니다. 전투적인 용기도 있고요. 전략적인 용기도 있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용기도 있으며 부모로서의 용기도 있고 금전적인 용기도 있습니다.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알고 자신감을 가지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이 저지른 어리석은 일의 99%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남 일에 늘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을 살기에 바쁘기 때문인데요. 3. 스스로 만든 이야기에서 깨어나기.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타인의 비난 때문만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만든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역시 우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위해 마음속에 있는 악마와도 협상해야 합니다. 이 마음속의 악마를 이 책에서는 방어기제라고 표현했네요. 이 방어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합리화와 부정, 주지화인데요. 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즐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전지대에 계속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믿음을 깨부숴라. 안전지대는 친숙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탐구하고 열린 태도를 가지면 폐쇄적인 믿음을 하나씩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증명될 때까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4장. 시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무엇이든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완벽한 시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데 항상 방해 요소는 존재하고 필연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의심과 두려움이 자랍니다. 그러나 행동을 시작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커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바쁘게 움직여라 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1. 완벽주의는 핑계일 뿐이다. 미루는 버릇과 완벽주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이 둘이 함께 움직이고 생산성과 정신력을 약화하는 영원히 끊기지 않는 고리를 구성하는데요. 이 완벽주의는 가장 고차원적인 자기 학대라고 하네요. 이를 고수하는 건 자존감을 지키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기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타인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완벽주의로 가죠. 완벽하게 끝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시작을 최대한 미루는 것인데 미루는 버릇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미루는 것은 하기 위해서 미루는 것이고요. 게으른 것은 일을 미루는 것이라서 차원이 다른 거죠. 완벽은 성취 불가능합니다. 탁월함은 완벽과 다릅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최선을 토대로 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의지입니다. 계획은 실행이 아니다. 자신이 앞으로 취할 행동을 끊임없이 분석하거나 예측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머물게 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세부 계획을 꼼꼼히 더하는 방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는 이를 행동에 나서지 않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인데요. 실행에 앞서 모든 계획을 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계속해서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들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려 하며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반성이 됐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40% 미만 가지고 있으면 성급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충분히 알지 못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필요한 정보의 70% 이상을 얻을 때까지 쫓아다니다 보면 확신을 얻기는커녕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압도당하고 맙니다. 70%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를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를 검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재밌겠고 또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또 다른 걸 보다가 이거 말고 다른 걸 해야겠네. 결국 여러 가지를 보다가 아무것도 못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40% 이상, 70% 이하의 적절한 정보를 얻으면 직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0%에서 70%의 경험, 40%에서 70%의 독서, 또 40%에서 70%의 자신감, 40%에서 70%의 계획으로 우리의 목표를 위해 정보라는 단어를 다른 동기 요인으로 교체해 봐야 합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선택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5장,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하라.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연습해 봅시다. 수영장 물 온도를 익숙해지면 깊은 물 속으로도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편한 환경이 나를 성장시킨다. 기간을 정한 다음 그 시간 동안 가장 저렴한 가격에 거칠고 성긴 옷을 입으며 스스로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던 상황인가요? 그 다음은 이 시기 동안 열악한 상황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영혼을 단련해라. 부가진인 폭력에 대항하도록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위기가 오기 전에 단련해야 합니다. 욕구에 지배되지 않는 방법. 운동을 하다가 20회에 멈추고 싶다면 30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40회로 늘려보는 것을 추천하네요. 그 다음에 정말 힘들다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충동들, 쇼핑이나 음주, 흡연, 식욕 등을 억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제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필요하다. 계획이 틀어지면 그것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좌절감을 달래느라 현재에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 없이 행동하면 갑자기 나타나는 기회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이 생기면 선택의 범위가 한층 넓어집니다. 융통성을 가진다는 것은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실수를 통해 기회를 잡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유동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융통성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고 습관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일상에 사소한 변화도 주고 임의대로 결정하기, 또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만이 삶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장 또 다른 나로 새롭게 태어나라. 축제 기간 동안 가면을 쓰고 평소와 다른 한층 대담하고 권력을 가진 듯한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감정이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면 삶은 얼마나 근사해질까요? 가면을 쓰면 자유로워집니다. 코로나 덕에 마스크를 쓸 때도 조금 자유로운 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자아를 제대로 활용하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문을 향해 점점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척이나 즐거울 것 같지 않으세요? 두 번째 자아를 형성하라.
가면을 쓰고 본연 모습에서 벗어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우려를 비롯해서 자신에 대한 모든 의식을 잃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자아는 현재 모습과 미래에 되고자 하는 모습 사이의 간극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일상적인 틀에 박힌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다른 사람으로 활동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아를 만들고 그 자아가 되는 과정은 실제로 삶을 개선할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새로운 자아가 기존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 내적인 대화를 통해서 안전지대에 있는 실제 자아를 객관적인 인격으로 다루고 또한 안전지대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다른 자아가 관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5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또 다른 자아를 원하는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격과 가치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향과 특징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네 번째, 변신의 상징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또 다른 자아를 만든 이유를 명확히 한다. 또 다른 자아의 용기를 얻으려면 우리는 더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숲속의 요정, 우주비행사, 마릴린 먼로, 스파이더맨, 인크레더블 헐크로 변신해 있으니까 말입니다. 뭔가 영웅적인 이런 모습들의 그런 자아들을 찾아서 용기를 얻는 것인데, 이렇게 안전지대를 벗어나 모험을 해보면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7장, 자신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라. 스스로 불가능하다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곧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왜 주눅들고 있고 자신감이 없어지나 이해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족함이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은 덕에 지금은 웬만한 작가를 뛰어넘은 글쓰기 실력을 갖춘 경우가 그러한 예인데요. 성취로 가는 길에는 그저 노력만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특별한 비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저 노력했을 뿐입니다. 또한 모든 노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노력을 들인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건 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펜과 종이를 꺼내서 작성해 보세요. 완벽히 못하는 거 말고요. 완벽히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못하는 것들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목록을 다 작성했다면 그중 한 가지를 골라서 당장 시도해보고, 물론 이를 잘 해내기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멋진 경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절반만 시도했다고 해서 아무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나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으면 더 대담하고 용감하고 뻔뻔해집니다.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없어 라는 문장을 쓰시면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당근과 채찍을 파악하라. 자신의 당근과 채찍이 무엇인지 완전히 인식하고 나면 스스로 올바른 동기를 부여한 뒤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편안한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이에 좋은 기회들은 허망하게 사라진다. 8장, 완벽한 목표보다 사소한 습관을 만들어라. 조금 추상적으로 보이는 목표는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체계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동기를 세울 수 있게 해주는데요. 또 이는 두려운 상황에 용기를 가지고 접근하게 해주고, 상황을 평가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에 대한 지침이 되어줍니다. 1. 자신감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확신, 자기화, 명확화입니다. 확신은 안전지대 밖으로 이끌어줄 행동이 힘든 노력을 들일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깊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이 왜 중요한지,
스스로 동기 파악을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자기화는 새로운 과제 수행 시 한층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고유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요인을 자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제를 한층 더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게 살짝 변형하는 것뿐입니다. 명확하는 안전지대 밖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비이성적인 생각이나 머릿속에 몰래 끼어들어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죠. 이 생각은 주로 부정적인 형태로 등장합니다. 이럴 때 비이성적인 사고로 분류를 해서 흘려 보내버려야 합니다. 이 생각을 억지로 막으면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아니야 라고 그냥 흘려 보내시는 겁니다. 명확하는 자신이 처한 문제에 공정하고 신중한 관점을 발전하는 행위입니다. 인생을 반전시키는 특별한 기술. 팀을 구성하는 건데요. 함께 나아갈 팀을 만들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또 지금 처한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임무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규칙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삶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5가지 요건, 모험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것이고 헌신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불확실한 일에 뛰어드는 것, 삶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동반자의 존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9장, 인생은 모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안전지대 밖에 있는 무언가를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됩니다. 1. 마음껏 이상해져라. 천재들은 그들의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대담한 생각, 새로운 사고, 혁신적인 발상을 통해 세상을 선도해 나갑니다. 또 살짝 괴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모두 다 살짝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친 짓을 저지르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창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그렇겠죠. 삶의 방식에 유머를 구사할 기회를 찾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유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이하고 이상하고 기이한 요소들을 온몸으로 포옹해야 합니다. 폭넓은 대화를 하고 생각을 교환하고 삶을 더 모험적으로 만들어 자신만의 성격을 완성해야 합니다. 변화의 가속도를 높이는 방법. 안전지대는 시간과 움직임이 멈춘 장소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 안전지대 내부의 관성을 깨뜨리고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에 관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능한 한 빨리 시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면 본능에 따라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 7세로 돌아가라. 내가 7살이 되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할까? 라고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때 내가 7살 때 좋아했던 놀이는 무엇인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놀기에 너무 늙은 나이는 결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놀 수 있게 허락해야 합니다.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낙서나 그림을 통해 현재 가진 문제의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이든 즐거운 것들을 해보시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요. 꽉 막힌 사고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해 보는 것처럼 접근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당신이 해도에 없는 바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 패턴을 파악하라. 밖으로 나가는 데에는 개인적, 일상적 모험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장애물을 만났다면요?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의 3가지 태도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피해자 유형입니다. 이것은 주도적인 입장보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죠.
어떤 탓만 하게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립자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변환자, 주도적인 유형이죠. 어떤 유형에 맞서느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선택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대로 된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선택은 이 뿐입니다. 나머지는 장애물의 한계에 갇힌 채 그대로 머물러 있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변환자 유형에 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힘은 내 안에 있고 주도성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나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기존 삶의 방식과 멀어져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해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말입니다. 이 책은 자신감이 현재 없다? 내가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나? 이렇게 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에 주저주저 한다든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용기를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지금 한번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며,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